네, 안녕하세요. 평화생명TV의 생명평화대담을 맡고 있는 이병환입니다. 오늘 두 번째 손님 모셨고요. 오늘은 그 생명운동의 신성이라고 할까? 이 MZ세대의 생명운동을 이끌고 있는 전범선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오신 적 있을까요? 처음입니다. 처음 왔나요? 네, 어제 밤에 와서 네. 하룻밤 자고 이제 처음으로 아침을 맞이했는데 공기가 너무 좋고 생명과 평화가 느껴집니다.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신 거 보면은 원래 강원도 토박이셨는데 멀리 이렇게 외국으로 돌다가 다시 한국에 오신 거잖아요.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어릴 적에 제가 서학에 뜰 수도 가지고 서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 네. 일단 미국에서 역사를 공부했고요. 강원도에 있을 때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았는데 한국사에 그 한국 현대사에 뿌리를 쳤다 보니까 미국사가 관심이 많아서 미국에서 이제 학부 때 역사를 공부했고요. 주로 식민주의와 민족주의 관련된 거를 공부했었고 미국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 또 영국에 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영국에서 석사를 했습니다. 네. 거기서는 미국 혁명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석사를 하다 보니 뭐 그 이상 박사까지는 제가 못할 것 같아서 지금은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뿌리를 찾아서 영국으로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한국의 뿌리를 찾아서 미국으로 갔다 온 건가요? 네, 한국을 미국이 만들었잖아요. 그게 좋던 싫던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려면은 미국을 공부해야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거는 고등학교 나오셨던 네. 민족사관과는 어떻게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 민족사관고등학교라는 곳을 갔는데 굉장히 특이한 학교죠. 한옥에서 한복을 입고 공부를 하는데 영어 상용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들이 영어를 쓰지 않으면은 선생님들한테 적발이 돼서, 물론 한복을 입고 있는 선생님들이죠. 가끔씩은 갓도 쓰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영어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발이 돼서 민족의 이름으로 법정에 섭니다. 학생 법정에. 그게 굉장히 저는 좀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었어요. 과연 왜 민족 사관이라는 것이 민족주의 역사관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원래는 육군사관 학교처럼 어떤 뭐 지도자를 양성한 학교다라고 해서 사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민족주의 역사관을 가르치는 고등학교라고 했는데 간이 영어를 상용하는 정책이 있죠. 뭐 일제 때 일본어를 써야 됐던 것처럼. 그리고서 학교에서 지상 과제가 이제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교에 입학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갔죠.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 굉장히 응축적으로 담겨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민족사관이라는 이름을 내건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 뿌리부터 있었던 친미 민족주의의 핵심이 아닌가? 그래서 저의 어떤 그 뿌리를 찾는 과정에서 물론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것도 있지만 그 고등학교 시절이 저한테 되게 그 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그게 굉장히 큰 화두인 것 같아요. 같은 아이비리그 출신의 젊은 정치인이 최근에 야당의 당대표가 되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한겨레 칼럼을 보니까 그분을 일종의 저격한다고 할까? 이렇게 다른 가치를 강조하는 글도 발표하셨던데 네. 그런 형태의 어떤 세대 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일단 뭐 그분을 저격했다기보다는 뭐 그 글을 최근에 뭐 사랑하는 능력이라는 이제 칼럼을 쓰면서 공정성과 능력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건데 상대방격으로 대응 글을 쓰셨던 이탄희 의원의 글도 봤었는데 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슷한 것 같아요. 둘 다 능력주의를 두 분 다? 예. 네, 능력주의를 지지하고 둘 다 기본적으로 공정이 지상 과제, 공정이 가장 중요한 지금 우리 시대의 가치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했던 경쟁이 완벽하게 공정한 경쟁이었다라고 회고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도 뭐 같은 이제 대학을 나왔지만 완벽하게 공정한 경쟁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 저는 공정 자체를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서 공정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승자의 정의일 수밖에 없고 뭐 승자가 패자를 조금 더 배려하냐 마냐의 차이인 것 같아서 저는 공정보다는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결국에는 능력주의가 지탱되기 위해서 공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능력주의가 정당하고 여기 승리한 사람들은 정당하게 승리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정을 얘기하는 건데 저도 그 능력주의에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로서 어렸을 때부터 이기기 위해서만 공부를 해왔고 이긴 사람들 중 하나라고 많이 생각을 해왔는데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능력주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기는 사람을 고르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요새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평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기려 하지 않잖아요. 평화와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기려 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능력이 뭔가 요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거는 사랑하는 능력이고 생명과 평화를 먼저 두는 마음이지 않나. 그런 가치의 전환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루어졌을까요? 그동안 밟아오신 커리어를 보면 네. 전형적인 엘리트의 과정이었는데 그 학교를 다닐 때는 한국 사회에서 저도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이렇게 경쟁해서 공부해서 어느 학교에 가면은 너가 창창한 미래가 보장될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뇌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오다가 미국에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그냥 주변에 어떤 식으로 앞으로 살아갈지가 뻔히 보이잖아요. 지금 제 친구들 학교 동기들 상당 부분이 변호사인데 변호사 아니면 의사고 저도 변호사를 하려고 이제 공부를 했었던 건데 학부 때 막 이런저런 책을 읽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 제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다 싶어서 그때부터는 좀 제가 나름의 선택하는 길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고하고 발상하고 실제로 감행할 수 있는 게 한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거의 다다라서 이 선택의 여지가 많아지고 있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선진국의 반열에 다다랐다라고 최근에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기도 했지만 저한테는 이게 그 석사를 끝나고서 결정을 해야 됐었는데 그게 단적으로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변호사를 하냐 아니면 예술가를 하냐의 진로 선택이라고 보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크게 봤을 때 서쪽에 살 것이냐 동쪽에 살 것이냐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에 있을 것이냐 한국에 있을 것이냐의 문제였는데 저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한국에 있는 게 앞으로 훨씬 재밌겠다. 역사학도의 입장으로 봐도 세계사적으로 되게 이미 재미있을 것들은 저쪽은 다 끝났고 이쪽이 훨씬 흥미로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역사적인 그 역할도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2016년에 그래서 저는 그냥 재밌게 친구들이랑 딴따라를 하고 있었을 뿐인데 촛불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거기서 공연을 할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그 100만 명을 제가 이렇게 목격할 수는 없잖아요. 조용필 선생님도 공연을 해도 100만 명이 안 모이는데 어떤 역사적인 상황이 이렇게 맞춰져서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저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기회였죠. 네, 그래서 네. 그걸 겪고 나니까 이런 거는 어디 가서 내가 영국에서 미국에서 변호사를 해도 이렇게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긴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 땅에서 좀 부딪혀보고 싶다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재미있고 의미 있는 역사의 현장이 서쪽이 아니라 동쪽일 거라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네. 화두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돌아오셔서 이 음악 활동, 아티스트로 이렇게 데뷔를 하셨을 때 그 그룹의 이름도 상징적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영어로 많이 짓는데 양반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네이밍은
이름 짓기는 어디에서 나왔던 걸까요? 그거는 정확히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지은 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뭐 그 한국의 밴드 중 하나가 엽전들이기 때문에 신중현과 엽전들. 엽전들은 또 미팔군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미팔군에서 예, 어떤 그렇죠. 그 당시에 그 한 민족이 처했던 상황을 자조적으로 얘기하면서 엽전들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건데 저는 뭐 로큰롤이라는 음악을 하면서 이게 뿌리는 미국과 영국의 음악이 맞잖아요. 근데 한국의 로큰롤이 거의 동시대적으로 출발을 했던 이유가 신중현과 엽전들 같은 네. 그 당시 미팔군의 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시작했던 밴드였고 그 한국의 로큰롤이 절대 이렇게 막 다른 그 영국이나 미국 같은 종주국에 비해서 뒤처져 있거나 차이가 어떻게 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동시적으로 발달을 했던 것에 영감을 많이 받아서 아, 저런 이름을 좀 짓고 싶다. 엽전들은 좀 자조적이고 별 생각 없이 양반이라고 했습니다. 양반이 좀 거드름도 피우고 나쁜 일도 다 하지만 재미있는 일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양반들이라고 지었고 이제 지금 뭐 누구나 양반 행사를 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니까 그렇죠. 그렇게 예. 지었습니다. 실제로 양반처럼 살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책에 관련된 일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렇죠. 저녁에는 한량처럼 음악도 하시고 이게 전형적인 양만적 라이프 스타일을 네. 새롭게 구현해 갖고 있는 거라고도 보이던데. 반쪽짜리 양반 행세라고 할 수 있는 게 네. 양반들이 그럴 수 있었던 거는 그들이 지주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저는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건물주가 아니기 때문에 양반 행사를 요즘 사회에 하려면은 굉장히 쌍놈처럼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양반들이라고 지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너는 왜 뭐 지배계급이 되려고 하냐, 넌 양반은 나쁜 놈들이다, 선비가 낫다, 뭐 한량이 낫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글 쓰고 시를 읊으면서 여유롭게 산다는 게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지배계급이 되는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글 쓰고 노래 부르고 하는 거 외에 네. 실제로 이렇게 활동가, 운동가로 하고 있는 일들도 몇 가지 계시잖아요. 직업적인 활동가라고 하긴 그렇고요. 네. 뭐 글을 쓰고 뭐 예술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어서 그리고 그런 가치들을 공유하는 동지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런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동물권 단체 동물해방물결이라는 곳과 함께 처음부터 같이 시작을 해서 네. 동물권과 비거니즘에 관한 글이나 뭐 행동들을 많이 하고요. 네. 재작년부터는 기후생태 위기가 너무 심각해지고 저희 같은 뭐 90년대생 혹은 MZ 세대가 앞으로 뭐 살아감에 있어서는 모든 정치적인 의제들을 포함할 것이 기후생태 위기더라고요. 예. 뭐 제가 그냥 예술을 지속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그게 제가 주장해왔던 동물권이나 비거니즘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네. 결국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관한 재설정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과 관련된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MZ 세대형 그 기후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다양한 운동 가운데 네. 동물권이나 비건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전범선 씨가 그동안 어떤 이력을 밟아서 여기까지 오셨는지를 아마 이 평생 TV를 보시는 분들의 나이대가 제 짐작으로는 조금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접점을 찾는 어떤 그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처음으로 가졌고요. 그 실제로 하고 계시는 운동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